เอากุญแจไว้หลังกุญแจไว้หลังกุญแจไว้หลังเอากุญแจกอดข้างหลังเฮ้ย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콕 아저씨 마크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셨잖아요. 요게 지금 지난 일주일간 방콕을 가장 핫하게 달고 있던 뉴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죽였느냐? 그리고 이게 왜 빅 이슈가 됐느냐?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해볼 텐데요. 방콕 시내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사범 부부를 잡아오는데요.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취조 과정에서 이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요, 뇌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남편이 신문 과정에서 100만 바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태국의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뭐 3,500만 원은 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200만 바트를 요구를 합니다. 두 배죠,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줄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서장이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문 과정에서 얼굴에다가 이 비닐봉지를,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비닐봉지를 씌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 남자는 질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비닐봉지를 무려 6겹을 씌웠대요, 6겹을. 이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CCTV를 삭제할 것을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잡혀와서 유치장 안에 같이 있던 부인에게 너희 남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장마비,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을 것을 약속하고 이 부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덮일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가 됩니다. 왜냐? 이 부하 중 한 명이 이 CCTV를 폐기하지 않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CCTV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신문 과정에서. 그것도 뇌물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 서장은 자신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정당한 치조를 하고 있는 치조 과정이 좀 과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서장의 뒤를 캐면서 이 사건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태국 경찰서장의 월급은요,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현지 돈 4만 바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찰서장의 집을 가보니까 집이 막 몇백 평이에요.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요, 의리하고 가정부를 두고 집에 이렇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카만 뭐 열몇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차값만 총 30몇 억, 집값이 10억이 훨씬 넘는 집을 가지고 있었대요. 탈환한 티티산 서장의 집을 찾은 경찰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 스포츠카 13대를 발견했습니다. 시가 35억 원어치, 그의 한 달 월급은 우리 돈 1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집이 어디서 났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평소에 엄청난 뇌물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왔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고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태국 공직사회의 비리 뭐 이런 거는요,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 또한 살면서 많이 체험하는 거고요. 경찰서나 관공서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해요. 되게 권위적인 태도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항상 하고, 특히 교통경찰들은 정말 사회 질서를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뭔가 뇌물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할까요? 뭐 신호위반이 많이 하는 지역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위반되는 차량들 다 잡아가지고 일일이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데 태국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엄청나고요. 뭐 관공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비자 만들러 한 번씩 가보면 내가 아무리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도 항상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하고 뒷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경찰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 뇌물 받는 이런 비리 문화가요, 확 터져 나온 거예요. 불만이 폭주를 하고 경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겠다라고 면일 TV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 쌓여왔던 것 관행이 아닌데 이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것들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방콕 내 경찰서장 자리 하나 살려면요, 뭐 수억이 든대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발령받아 온 거니까 이제 그 돈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비리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겠죠. 이런 악습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딱 끊고 태국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제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짧게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태국은 아직까지도 하루에 뭐 2만 명대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16,0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망자 숫자인데 뉴스를 보면 병원에 못 가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119를 불러도 119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온라인에 제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영상들이 태국 뉴스에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숨들을 잘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수급이 지금 느려가지고 태국은 특히 이제 태국 사람들이 많이 접종한 시노백이라는 백신이 돌파 감염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백신을 맞은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노백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태국 국민들한테서. 그래서 시노백이면 안 맞겠다. 이런 방콕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뭐 방콕 외에 다른 주도에서는 시노백 백신을 아주 쉽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노백 2차까지 맞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 방어율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시노백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로 이렇게 교차 감염으로 태국 정부에서 현지인들 상대로 많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통제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불만들도 많고 하니까 다음 달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이런 제재가 부분적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뭐 쇼핑몰이나 식당들의 영업이 일부 허용이 되고요.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마사지샵도 영업이 가능해져서 저도 9월 1일부터 가게를 다시 오픈을 하긴 합니다. 또 오픈해도 손님이 뭐 많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이 닫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들 고향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열어도 뭐 일할 직원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방콕이었고요. 방콕에서 요즘 뜨거운 뉴스 하나와 코로나 상황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꼭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방콕에 좀 핫한 뉴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방콕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